안녕하세요. 다세두 원장 최종인입니다. 5장 전기 철도 설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철도 설비의 특징이 실기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문제답 위주로 그렇게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긴 한데 이 전기 철도 설비가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론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정도만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C 규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전기 철도 설비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에서 사용하던 그 규정이 전기 철도 설비 KC 부분에서는 거의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유효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기출 문제가 예전에 그 기출 문제가 거의 다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예상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 교재에 수록한 기출 문제 등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설비 앞에서 했던 1, 2, 3장 내용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5장, 6장, 7장 계속 공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전기 철도 설비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1절 전기 철도의 일반 사항은 전기 철도 용어라든지 혹은 관련된 전력, 전압 이런 것들이 얼마를 사용하는지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요. 2절에서는 전차선로, 전선로 3절에서는 차량, 전기철도 차량 자체 4절에서는 전기철도 설비 및 안전을 위한 보호, 전기철도를 운용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럼 1장 전기철도의 일반 사항에서는 먼저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전기철도의 전력 수급 조건, 전력이 얼마다. 그 다음에 전차선로의 전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과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전압은 다르죠. 그 전압과 전기철도의 변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먼저 전기철도 용어 정의를 한번 보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우리가 전기철도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전기철도 설비가 뭐냐? 전기철도 설비는 전철 변전 설비,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부분, 급전,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전철에 전기철도에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죠. 그 전동기가 부하죠. 그래서 전기철도 차량 설비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이렇게 해서 차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제가 그림 그릴게요. 변전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요. 전기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공급해서 전동기가 구동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전소에서 급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레일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기철도로 돌아가는 이런 회로가 됐는데 전기철도 설비가 이거죠. 변전설비, 그 다음에 급전설비,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설비와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설비 등이 전기철도설비가 된다. 그 다음에 궤도는 전기철도, 궤도 아시죠? 레일 침목 도상입니다. 레일 침목 도상. 그래서 일반 땅에 이렇게 도상, 땅을 높이 쌓아요. 도상이고요. 여기에 레일을 깔죠. 이렇게 전기철도 레일을 깔고 이 사이에 나무, 침목
등으로 레일과 레일 사이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궤도라고 합니다. 레일 침목 도상. 그 다음에 전차선이 있고 전차선로가 있습니다. 1장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전차선은 말 그대로 전선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 접촉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 집전장치가 뭐냐면 전기철도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전차 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펜타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펜타그래프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전차가 지나가면서 쭉 가면서 이 레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집전장치라고 합니다. 집전장치. 와 접촉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고요. 전차 선로는 전선로처럼 선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차선, 급전선, 귀선과 지지물 및 설비까지 전차선, 급전선, 지지물, 귀선, 설비를 총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선로라고 하면은 지지물, 지선, 애자, 전선 모두 얘기하죠. 전선은 그 자체만 얘기하고요. 전차 선로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급전은 뭐예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급전선은 선 자체입니다. 전선이고 급전선로는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 급전선, 급전선로. 급전 방식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철도는 직류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런데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직류로 공급할 것이냐 교류로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전소에서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그다음 합성 전차선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차선, 조가선, 행어, 드로퍼 등으로 구성된 가공전선인데 제가 전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어떻게 돼요? 전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전기를 공급받죠. 가공해서 전기를 공급받는데 여기에 이런 전선이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조가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가선이나 이런 전선 등을 다 포함해서 합성 전차선, 전차선, 조가선, 여기 이렇게 행로 같은 거 있죠. 드로퍼 등으로 구성된 가공 전선을 말하고 조가선은 우리가 가공 케이블도 조가선 사용하고 그 정보통신 설비에서도 조가선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때 조가선을 쓰는데 전차선에서도 이런 부분이 행거로 해서 조가선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선이 레일면상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그 다음에 드로퍼 등을 이용해서 전차선 상부에서 조가해주는 이런 선이 조가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선 방식. 가선 방식은 제가 앞에서 유희용 전차 할 때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가선 방식에서는 가공 방식으로서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 그 다음에 가공 단선식, 가공 복선식, 3레일 방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뒷부분에서 물론 공부를 할 겁니다. 전차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뭐예요? 전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거 분의 이거 그 기울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0분의 1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차선의 기울기는 연접하는 이미 두 개의 지지점에서 레일면에서 측정한 전차선의 높이와 높이의 차와 경간의 길이 있죠. 길이와의 비율을
전차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귀선회로는 전기철도 차량 공급된 전력을 변전소로 되돌리기 위한 귀로로서, 앞에서 그랬지만 변전소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철도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공급하고요,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얘가 뭐냐면 공급하는 선, 돌아가는 선에서 얘를 귀선으로 하고, 보통 레일 있죠, 전기철도 레일을 귀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귀선. 그 다음에 누설전류는 뭐냐? 누설전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만약에 땅 속에 수관이나 가스관 등이 묻혀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 귀선이 돌아가다가 이 부분에 저항이 만약에 어느 정도 크면은 땅 속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 누설된다고 하죠. 누설전류가 그겁니다. 전기철도에 있어서 레일에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누설전류라고 합니다. 수전선로, 전기를 받는 거죠. 전기사업자에서 전체 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를 말하고요. 전철 변전소,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구내 시설, 변압기, 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기구를 통해서 변성해서 전기철도 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에 공급하는 장소를 전철 변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력 변전소도 있죠. 어떤 도시마다 변전소 있고, 그 다음에 전기철도용 변전소가, 전기철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전기철도용 변전소가 따로 있고, 이 철도용 변전소 간에 거리가 짧으면 좋다, 그런 용도로 전기철도 전용으로 사용하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공급을 하는데 이 사이에 전기가 걸리겠죠.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 이 사이에 전압이 걸릴 건데, 지속성 최저전압은 최저전압입니다.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저값. 그래서 최저값. 전압이 이 정도는 최소 이 정도의 전압은 항상 걸린다. 지속성 최고전압,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값. 장기과전압은 20ms 이상인 과전압입니다. 20ms 이하의 과전압이 아니고 20ms 그 지속시간이 20ms 이상인 과전압을 장기과전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전기철도 용어입니다. 용어. 그 다음에 전기철도 전력수급 조건입니다. 전력수급 조건은 전기철도에 전기를 받는 거예요.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받겠죠. 예, 그래서 수전선로의 전력수급 조건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부하의 크기나 특성, 지리적 조건, 환경적 조건, 전력 조류까지, 전력 흐름까지, 전압 강화, 소재 안전도, 회로, 공진, 운용, 합리상, 장래, 수용, 전기사업자 협의,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일단 공칭전압입니다. 전력을 변전소에서 받는 그 전력은, 전기철도 변전소에서 받는 전력은 22.9, 154, 345kg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고압 22.9에 154, 345 이 세 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공칭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수전선로 개통 구성을 할 때, 삼성 단락 전류, 단락 용량, 전압 강화, 전압 불평형이나 외형률, 플리커 등을 고려해서 수전선로의 개통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차 선로 전압이요. 전차 선로의 전압입니다. 앞에서 그 전압은 한전에서 전기철도용 변전소로 보내주는 전압이고, 이것은 전차 선로의 전압인데, 전차 선로 전압이 뭐냐면 전원축 도체와 전류 귀환 도체 사이에서 측정된
집전장치의 전입니다. 그래서 전원 측 도체가 있고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 공급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차 선로의 전압이라는 것이 뭐요? 전원 측 도체 이것과 귀환 도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것이 교류 방식이 있고 직류 방식이 있습니다. 직류와 교류 방식인데 일단 보세요. 전기철도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 표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류 급전 방식에서는 일단 외워주실게요. 공칭전압 기준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칭전압이 얼마냐? 직류 750과 1500이에요. 지속성 최저전압 앞에서 했었죠.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전압의 최저값인데 공칭전압 기준으로 해주시고 이게 보세요. 2배죠. 2배. 지속성 최고 전압은 900V인데요. 2배입니다. 2배. 2배. 900V 그대로 가서 900해서 2배. 비지속성 최고 전압도 2배입니다. 950에 1950. 1950. 950, 1950. 예, 1950은 뭐 우리 6.25 사변 일어난 1950이고요. 뭐 1로 나눠주셔도 되고 장기 과전압은 1269 이런 거 1269 같은 거는 이게 역사 같은 거 좋아하는데 1269면은 고려 무신정권 그 딱 말기가 1269년 뭐 이때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1269V보다는 1269년 뭐 이렇게 외우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2배 1269에서 2538 2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2배입니다. 750에 1500부터 해서 직류 급전 전압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었었는데 비지속성 최고 전압에 대해서는 앞에서 용어하면서 설명이 안 되었었죠. 비지속성 최고 전압은 지속성 시간이 5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값. 비지속성 최고 전압은 지속 시간이 5분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전차의 전동기에서 회생제동 하면은 1000V 이하의 1000V 비지속성 최고 전압이 허용 가능하다. 비지속성 최고 전압이 회생제동 하면 1000V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류 방식 급전 전압입니다. 교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 전기 철도하면은 25000V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25000V. 그럼 얘도 전부 2배요. 2배죠. 25000에서 5만. 지속성 최저는 19000입니다. 2배 18000. 비지속성 최저 전압은 17500에 35000. 2배고. 얘도 27500에 5만 2배, 29000에 58000도 모두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지속성 최저 전압이 앞에 설명 없었죠? 2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근데 우리 보통 나오는 전압은 직류에서 750과 1500 그 다음에 교류에서 공칭전압 25000을 많이 사용되고요. 앞으로도 750, 1500, 2500에 대한 수치들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철도에 변전 방식이 있습니다. 변전,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변전은 전압 크기를 바꾼 변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변전소에서 전압의 크기를 바꾸죠. 그래서 전기철도 설비는 고당의 범위를 뭐 한정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철도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당이 낮다면 그 구간 내에서 고당의 범위를 한정하고요. 고당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전이 또 필요할 경우, 전원을 끊을 필요가 있을 경우 단전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야 뭐 당연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등의 계획입니다. 변전소 계획에서 일단 변전소 계획할 때는 읽어보시면은 수긍이 되실 거예요. 특성 차량 운행 계획이나 철도망 건설 계획 등 부하 특성과 연장 급전 등을 고려해서 변전소 등의 용량을 결정한다. 변전소 용량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변전소 위치는 가급적 이런 거죠. 수전선로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전력 수급이 당연히 용이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변전소 용량 한번 볼게요. 용량. 변전소 용량은 이거 용량은 급전 구간별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1시간 최대 출력 혹은 순시 최대 출력 1시간의 최대 출력이나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변전소 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지만 연장 급전 등 부하 증가를 또 고려를 해야 된다. 변전소 용량 선정 시 현재 부하와 장래 수송 수요 및 고장 등을 고려해서 변압기 뱅크를 구성한다. 앞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외우기보다는 그렇구나. 예. 변전소 설비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 직류 전기철도는 직류를 사용하죠. 그래서 변압기를 직류도 교류도 사용하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상 변압기에서 정류를 해서 직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를 사용하고요. 교류전기철도는 스코트 결선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래 교류전기철도에서 뭐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직접 급전이 있고요. BT 흡상 변압기, AT 단권 변압기. 흡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 통신선 유도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AT 단권 변압기는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스코트 결선은 불평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다음 변전소에도 일단 급전용 변압기에서 직류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교류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불평형을 감소하기 위해서 스코트 결선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나오고요. 그럼 개폐기는 선로 중 중요한 분기점. 개폐기를 어디서 시설하냐? 분기점. 고장 발견이 필요한 장소. 빈번한 개폐를 필요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뭐 개폐 상태 표시, 세전 장치 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제어용 교류 전원은, 제어하기 위한 교류 전원은 전기철도에서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전기철도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엄청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정지를 하거나 자동으로 제어를 하거나 뭐 다른 열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뭐 지나가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제어가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용 예비의 두 계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반은 디지털 개전 방식. 디지털 반대 의미가 어떤 거예요? 디지털 아날로그, 그렇죠? 아날로그 아니고 디지털 개전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전기철도의 전차선로입니다. 전차선로에서는 가선 방식, 뭐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전차선로의 충전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부분과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충전부와 차량 간의 이격거리, 전기를 공급한 급전선로, 귀선로 앞에서 했죠.
전차선 및 급차선의 높이, 기울기, 편의, 편의 일단 설명드리고 안전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 이격거리, 그 다음에 원격 감시 제어 스카다, 중앙 감시 제어 장치 및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2절 전기철도의 전차선로입니다. 전차선로. 전차선로는 전선뿐만 아니고 지지물까지 포함하는 모든 전기적인 부분을 다, 기계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먼저 전차선의 가선 방식입니다. 전차선의 가선 방식은 전선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열차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노반의 형태, 대지의 형태, 부하전류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며 요거 가공, 강체, 제3레일 방식을 표준으로 합니다. 가선 방식이, 가공 방식은 일반적인 거, 얘가 지금 가공 방식입니다. 이 가공 방식이고, 강체 방식은, 가공 방식이 전차선이라면 강체 방식은 철, 프레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선이 아닌 그런 철로 된 프레임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고요. 제3레일 방식은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이것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보세요. 22,900V를 한전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900V를 일단 정류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다운시키죠. 다운시켜서 정류기를 통하면 직류 1500V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된 직류 1500V가 지금 지하철을 예시로 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만약 플러스 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차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게 펜터그래프입니다.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사서 여기 전동기가 있다면 전동기가 구동을 하고요. 그래서 레일을 통해서 원래 이렇게 이게 폐회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제3레일 방식이란 것은 철도 레일이 아니고 제3의 레일, 뭐 옆으로 해도 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제3의 레일 이런 것도 있죠. 제3의 레일을 통해서 귀선이라고 그럽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귀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3의 레일은 이런 레일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귀선로가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는 가공 단선식입니다. 지금 가공 방식이라고 그러죠. 얘도 가공이고요. 얘도 가공입니다. 그런데 가공 단선식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거요. 일반적인 전차선이라고 하면은 가공 단선식을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왔다가 전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가공 복선식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예전에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영화 장군의 아들 같은 데 보면은 그 종로에 지나가는 그 철도 있죠. 조금 뭐 최근에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그 드라마 야인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똑같아요. 종로에 다니는 일제시대 다니는 건데, 왜 얘가 옛날 방식이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가공선이 두 선이에요. 가공선이 두 선이면 왜 안 좋냐면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전차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펜타그래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전기를 받으면 그만큼 더 위험하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이 두 개가 있으면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공 복선식은 옛날 방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제3궤도 방식은 제3의 레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의 레일이 있는 방식.
그래서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에, 전차선로의 충전부라면은 뭐요? 전선 부분이죠. 전류가 흐르는 부분, 전압이 걸려있는 부분. 건조물은 뭘까요? 전차선로에서 건조물이라면은 집 아니겠죠? 우리가 전차에서는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하철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KTX를 하더라도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철도 레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여, 공급하고, 이 전차가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뭐다? 충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여기서 공급받는다 하면 이것과 이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근데 이격거리가 동적, 전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정적은 정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정적이 동적일 때보다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이만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했을 때 이만큼 이격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지만, 조금 전에 했지만, 공칭전압이 보통 우리가 취급되는 것이 많은 것이 직류 750, 1500 두 배라 그랬죠. 교류 25,000과 5만인데 교류는 25,000만. 25,000만. 그래서 직류 750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다 25입니다. 25mm. 열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최소 25mm 이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지했을 때 또 25mm 이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500V일 때는 비오염과 오염에 따라 다른데, 비오염에 비해서 10mm, 즉 1cm가 더 깁니다. 100에 110, 정적일 때는 150에 160. 그러니까 동적이면 그만큼 얘가 이동이 있겠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100만큼. 정적일 때는 이동이 없는데 제일 안정된 상태에서 이만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00일 때는 50을 더합니다. 170에 220. 여기서 50 더하면 얼마요? 270에 320이죠. 그래서 25,000에서는 170에서 50 더하고, 170에 50이면 50 더하면 220, 220에서 50 더하면 270, 270에서 50 더하면 320이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입니다. 전차선로와 차량 간의 이격거리. 이거 보시면 750은 25, 25. 어디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00은 어디에? 1500은 100에 150. 그러니까 뭐 기준이에요?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에서 100에 150이면 비오염 기준입니다. 맞죠? 동적, 정적의 비오염 기준. 그 다음에 단상교류 25,000도 어떻게 해요? 170에 270인 거 보니까 동적, 정적 모두 비오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전부 다 비오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전선로가 있고요. 5번에는 귀선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차선로 이렇게 있죠. 있고 여기에 맨 위에 이렇게 애자 등을 통해서 급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가형선이 있고 이렇게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펜타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전차선입니다. 이게 전차선이에요. 전차선이고 얘가 뭐냐면은 조가용선이요. 전차선을 지지하는 거. 전차선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조각에서 이렇게 있고 전차선 이렇게 있으면 얘 이렇게 매달아서 전차선을 지지하는 것이 조가용선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면 여기 말하는 급전선이에요. 전기를 급전하는 것. 그래서 급전선에서 여기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급전선에서 전차선에 전기 공급하면은 그 전차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철도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하는 급전선로 볼게요. 일반적인 급전선로는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죠. 공급한다, 급전. 나전선이고 가공식, 이렇게 나전선이고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을 하는데, 뭐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락 삼락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급전선은 케이블로 해도 된다. 안전하게 시공해야 된다. 그다음 가공식은 급전선로를 전차선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이 얘라 그랬죠. 전차선, 조가용선, 급전선 했는데 전차선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을 지지물에 병가하며 함께 시설한다는 겁니다. 전차선 지지물에. 나전선에 접속은 직선 접속. 나전선을 접속한다면 직선 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을 가공을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취부는 시찬넬, 네, 이런 것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시찬넬 또는 매입선을 이용해서 고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최소 절연 이격거리 이상을 뭐 가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이격거리는 이 부분 있죠. 앞에서 한 것. 예, 이 부분 2번에서 한 거. 예, 이 부분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선로 봅니다. 귀선로는 보호도체 아시죠? 보호도체인데 절연하지 않는 보호도체. 그 다음에 매설한 접지도체. 그 다음에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권 변압기로 AT라고 합니다. 오토 트랜스포머 단권 변압기고요. 이것은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권 변압기 중성점과 공통 접지에 속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선로는요, 여기 전차선로 있고 저기 철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전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귀선을 하는데, 귀선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선로를 첫 번째 접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접지를 하면은, 만약 귀선로 접지하면 이렇게 누설절과 땅으로 굉장히 많이 새버릴 겁니다. 귀선이 이렇게 다시 변압기로, 변전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접지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이 귀선 전류가 땅으로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접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접지를 하지 않으니까 대지와 절연이 되면 여기에 전압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레일이니까 땅과 접했으니까 0V면 좋겠는데 0V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접지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일정 전위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전위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귀선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일단 귀선로는 여기에 귀선로 자체가 비절연한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되고 단권 변압기에 중성점과 공통접지에 접속한다. 여기 자체를 직접 접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뭐 직류 같은 경우는 접지를 하지 않는다, 뭐 교류는 접지를 한다, 이런 부분도 구분이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절연 보호도체 위치는 통신 유도장애, 여기 전류가 흐르면 통신 유도장애가 있고, 레일 전위의 상승, 레일 전위 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사고 및 지락 시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입니다. 전차선이나 급전선 높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고 했을 때, 전차선로 지지물이 있다고 했을 때 급전선이고 보통
조가용선 전차선이라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차선이나 급전선의 높이, 당연히 급전선이 보통 높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묶어서 봅니다. 근데 보시면 동적 얼마? 4.8m. 정적, 정지에 있을 때는 4.4m. 4.4m고요. 이게 4,570인데 이게 4%더 1.04를 곱하면 4,400에서 4% 1.04를 곱하면 4,576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576인데 4,570. 그래서 동적일 때는 4.8m, 이 높이가 4.8m, 정적일 때는 4.4m와 4.57m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열차 통과 속도에 따라서 다음의 표에 따른다. KTX 같은 거 타면은 그 속도 표시되죠. 뭐 200, 250, 260, 270, 300까지 속도가 표시되죠. 그래서 설계 속도에 따라서 설계 속도가 350kV 이하면 350kV급 이거예요. 300이면 300, 250, 250 그대로 갑니다. 200, 200, 150, 15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KTX라고 하면은 뭐 300, 350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1000분율입니다. 100분율이 아니고 1000분율은 우리가 퍼센트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은 얘가 1000m고요. 얘가 1m를 얘기합니다. 10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율이면 100m일 때 1이고 1000분율이면 1000m일 때 1입니다. 그러니까 350kg급이나 300kg급은 기울기가 없어야 되고 250kg급 정도 되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KTX 타보셨지만 거의 다 평지로 가죠. 산을 뚫고 다리를 놔서 거의 평지로 갑니다. 그 속도를 하려면 이것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뭐 통일호 같은 경우는 뭐 100k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돼도 상관이 없다 보시고요. 그래 기울기가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평분의 수직의 이고요. 그 기울기고 시험에 요거 나온 적 있고요. 250km급은 기울기가 1. 네. 그다음에 전차선에 편의가 있습니다. 편의가 있는데 편의가 뭐예요? 편중되었다. 위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전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차선이요. 전차선 있고 그럼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전차선으로부터 얘가 전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전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폭이 넓다는 겁니다. 이 폭이 넓은 가운데서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전동기로 가는 거죠. 그럼 편의는 뭐냐면 보세요. 만약 이렇게 생겼는데 전차선 이렇게 있고 가운데로 계속 간다. 그러면 300km 가요. 시속 300km로 가는데 가운데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계속 딸고 하겠다. 딸겠죠.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를 어떤 때는 여기로 갔다가 어떤 때는 여기에서 공급을 받다가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전차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공급받는 것이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공급받고 그 폭이 이 폭이 얼마? 20cm. 20cm. 네. 그 정도의 그 이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편의가 이렇게 돼요. 뭐 오버랩이나 분기 구간 등 특수 구간 제외하고는 레일면의 수직인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200mm
20cm, 200mm를 표준하면 펜타그래프, 이거 펜타그래프죠. 펜타그래프 집전판입니다. 이거 집전판. 전기를 공급하는 집전판. 그런 마모를 위해서 지그재그 편의를 준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다. 이해되시죠?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전차선의 편의는 선로의 곡선 반경. 선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곡선 반경입니다. 곡선 반경. 그 다음에 뭐 궤도의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의랑 바람과 온도의 영향을 고려해서 최악의 환경에서 전차선 펜타그래프 집전판의 범위를, 이 판의 범위를 최악의 경우도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제3레일의 방식에서 전차선의 편의는 차량 집전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설비의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뭐 안전율 기억나시는 거. 뭐 경동선 2.5, 지선의 안전율 2.5. 그 다음에 안테나, 무선용 안테나 안전율 얼마? 1.5. 전선로에서도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 저압에서도 안전율이 많이 얘기했고요. 전차 선로의 안전율도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많은 것이 2.5 이상입니다. 2.5 이상이 안전율 가장 높아야 되는 거. 2.5 어디? 조가선 장력 2.5입니다. 복합체 자재 말이 좀 안전율 세 보이겠죠? 2.5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킷 애자 2.5. 지선이 선형일 경우 2.5. 우리 전선로 할 때 지선 2.5였죠? 지선 2.5, 선형 2.5고요. 이게 가장 세야 되는 경우 2.5고, 그 다음에 경동선 보면 얘 혼자 2.2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경동선 2.2. 그 다음에 이거 2.0 한번 볼게요. 합금 전차선 자체가 강하죠. 합금이니까 강하니까 2.0이고, 지지물 2.0, 장력 조정 장치 2.0입니다. 2.0. 나머지 뭐요? 나머지는 1.0, 1.0, 1.0이 됩니다. 이렇게 안전율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전차선과 충전부와 식물 사이 이격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5m 이상의 확박이 곤란한 경우는 방호벽 등 안전조치를 한다. 전차선과 식물과 이격거리 5m. 곤란하면 방호벽 설치. 그 다음에 스카다입니다. 원격 감시 제어. 전력공학에서도 스카다 나왔었죠. 원반 감시 제어. 그래서 스카다 자체는 직접 그 현장이 아니고 멀리서, 예를 들어서 지령실 이런 곳에서 전기 사령실, 지령실 이런 곳에서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안전 운행과 현장 전체 전력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감시 제어 대상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영 방법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되고, 중앙 감시 제어반의 구성 방식, 운영 방식 등은 계획을 해야 되고요. 전철 배전소 운영 위한 소규모 제어 설비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은 또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 감시 제어 장치. 중앙 감시 제어 장치가 뭐요? 중앙에서 감시 제어한다. 이것이 전기 사령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 얘는 뭐요?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 이건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전기 사령실이고 현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 감시 제어 장치, 전기 사령실이라 보면 보다 관제센터라고 많이 쓰죠. 관제센터. 그리고 여기는 현장, 전기설비 현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철 변조소 등 제어 및 감시는 전기 사령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열차 집중 제어 장치, CTC라고 하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와 통신 집중 제어 장치와 호환, 통신 설비입니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 그 다음에 통신 설비와 호환되도록 한다.
이런 곳에는 전기사령실과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또는 그 밖에 관제업무 필요한 장소, 전기사령실과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등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는 현지에서 중앙감시 제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원설비 운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에서 중앙감시 제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원설비 운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한다는 거고요. 한번 이런 부분은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해요. 전기철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보다는 근데 시험에 출제 비율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이론 정도 후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암기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표 있죠. K씨가 적용되면서 표의 내용이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표 부분은 좀 더 유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